반갑습니다. 저는 독서 커뮤니케이터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고윤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PPT를 띄우는 대신에 앞에 있는 화면, 그 종이를 보고서는 같이 말씀 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보면은 제가 소개 잠깐 드리고요. 워킹맘에서 1인 기업인으로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 과정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을 위한 이제 3요소. 이제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충분히 내가 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겠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가정을 잘 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넣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렇게 일상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따 모든 시간 마치고 Q&A 시간 저는 충분히 가질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중간중간 체크해 두셨다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어루맘짐이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는 고윤지라고 합니다. 주력하고 있는 활동은 독서 모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코치라던가 강사, 그리고 이제 독서 모임 콘텐츠 기획을 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제 보시면은 제가 책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처럼 이제 독서 모임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처럼 강의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부터 이런 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직장맘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취미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시간 관리라던가 에너지 관리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독서 모임 운영 방법에 대해서 또 많이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처럼 이제 창직에 관한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회가 또 생겨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커뮤니티를 좀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독서 모임이 가장 주력되는 있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야기에도 독서 모임이 굉장히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워킹맘에서 1인 기업인으로 라는 페이지에 보시면은 아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 배경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보셨다시피 저는 12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이제 격리 일을 해왔습니다. 전혀 이제 독서하고 상관이 없는 직업을 가지고 12년간 정말 쉬지 않고 일만 해왔었는데요. 이랬다가 이제 지금 어떻게 1인 기업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찬찬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처음에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육아 독립군이라고 하잖아요. 양쪽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남편하고 둘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제조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휴가 기간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일을 해야 될 정도로 조금 열악한 환경의 워킹맘이었었는데 그 환경에서 이제 어떤 탈출구를 조금 찾게 되었어요. 처음에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었던 계기가 아이를 낳고 났는데 지금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지만 나중에 이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거의 한 10시간, 12시간은 회사에 있을 텐데 이 친구는 학교에 가갖고 엄마 얼굴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학원 뺑뺑이만 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뭔가 내가 나중에 이 친구가 8살이 되기 전까지 내가 스스로 시간을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조금 자유로운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책을 읽기 위해서 책을 읽었던 게 아니라 원래는 다른 자격증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다른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려니까 그게 너무 힘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새벽 기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자기계발서를 찾아보기 시작을 하다가 책 쪽으로 이제 접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홀로 독서하는 거를 시작을 먼저 합니다. 그때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아이를 재우고서는 밤늦게 책을 읽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자꾸 밤이 되면은 맥주도 한잔 하게 되고 조금 늘어지게도 되고 드라마가 또 하필 또 10시부터 되게 재밌는 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와의 약속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자존감도 굉장히 높아지는 효과도 있었고 나는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회사에서 조금 이제 수그러들었던 그런 자존감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시간을 좀 활용해갖고 책도 읽고 글도 쓰고 하면서 그 시간에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혼자 책을 읽고 뭔가 이제 일기도 쓰고, 그때 감사일기를 한참 쓰고 있었거든요. 감사일기도 쓰고, 그리고 아이하고 이제 놀 것도 미리 아침에 다 정리해두고 이제 출근을 하고, 퇴근하면 또 아이하고 놀고, 이런 생활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아, 이제 이렇게 생활해보니까 너무 좋다. 나 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홀로 독서에서 함께하는 독서로 연결이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6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인천에서 강남으로 왕복 4시간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저귀 가방 메고 막 이렇게 해갖고 아이와 함께 강남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에는 아이를 데리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독서 강의라던가 그런 게 조금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이제 강남에 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동기부여 관련되어 있는 강의도 많이 들으면서 와, 진짜 다른 세상에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회사를 다니고 집을 다니고 회사 집만 반복했는데 서울 가니까 정말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이를 키우면서도 이렇게 자기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정말 거의 매주 강남을 버스를 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계속 강남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아, 왜 이걸 꼭 내가 서울까지 와서 해야 되지? 우리 동네에서 할 수는 없나? 내가 이걸 시작을 하게 된 게 내 아이가 좀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어서 시작을 한 건데 이게 우리 동네 아이들도 이렇게 건강하게 클 수는 없는 건가? 그렇게 해서 동네에서 엄마 독서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 집으로 사람들을 부르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어도 저희 집에서 모임을 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엄마들 몇 명이 모이고 아이들도 같이 와서 저희 집에서 책도 읽고 독서 모임도 하고 같이 아이들끼리 놀기도 하면서 그렇게 제가 처음으로 만든 독서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동네에서 그렇게 독서 모임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 이렇게 블로그나 아니면 SNS 같은 데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하죠. 아, 나 이거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 하고 올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거를 보고 또 신기하게 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연락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막 서울에 계신 분들도 하고 싶다 그러고 동네에서도 하고 싶다 그러고 또 왜 주말에만 하느냐, 평일 저녁에도 하자라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이제 문의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너무 흥분하고 너무 재미있었던 시기여갖고 주말에 독서 모임을 3팀을 만들었고요. 평일에 한 팀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이 되면은 또 서울로 가고 도서관으로 가서 독서 모임을 하고 지방에 계신 분들하고 또 같이 하고 싶은 욕심에 그때 당시엔 카톡으로 독서 모임을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을 한과 동시에 이제 10개의 독서 모임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순전히 취미 모임이었었기 때문에 너무 신나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냥 이제 사람들하고 책 읽고 독서 모임과 책 읽고 독서 모임하고 했었던 게 한 달에 막 20회, 30회까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생활을 1년 정도 하니까 너무너무 신기했었던 게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너무 재미있어서 시작을 했었던 독서 모임이었는데 주변에 이렇게 뭔가 자기 개발을 하거나 뭔가 동기부여를 얻고 싶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또 엄마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아이를 데리고도 저렇게 활동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해요. 어떤 단체에서.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강의라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났었던 게 창원에서 하는 강의였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KTX도 타고 이제 7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강의를 하는데 지금도 물론 굉장히 떨리지만 지금 목소리는 괜찮잖아요. 그때는 정말 손을 막 벌벌벌 떨면서 막 음매소리 낼 정도로 목소리를 굉장히 떨면서 강의를 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굉장히 생생해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송도 사진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한참 막 삼둥이로 송도가 한참 유명해졌던 때여가지고 여기에서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진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분들이 저의 강의를 듣고 독서 모임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있거나 또는 이제 또 다른 사업으로 발전시켜서 1인 기업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정말 신기하게
아무 홍보도 하지 않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강연 요청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기관에서도 들어오고 어떤 단체에서도 들어오고 하면서 내가 진짜 책 하나 읽었을 뿐인데, 책 읽고 사람들하고 너무 재밌어서 이거를 공유했을 뿐인데 또 다른 기회가 이렇게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2년 동안 너무너무 바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직장 생활을 병행하지 못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어가지고 결국에 이제 퇴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었냐면 이제 독서 모임이 토요일에도 있고 일요일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휴일이나 아니면은 연차를 내고 강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퇴사를 할 때쯤에는 퇴직금에서 거의 월급 수준으로 연차가 빠져나갔을 정도로 연차가 엄청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사를 결정을 하게 되었고, 퇴사 후에는 조금 더 활발하게 이제 평일에도 활동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평일에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게, 이게 그동안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력도 어느 정도 쌓았고, 그리고 평일에도 활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기관에서 요청이 오는 이제 활동들을 좀 많이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부터 퇴사를 먼저 결정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은 기회가 굉장히 늦게 찾아왔을 텐데, 이게 직장 생활하고 병행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사랑하는 일상의 연속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최근 사진이에요. 이제 여름방학 때는 여름방학 특강으로 이제 지역별로 도서관에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여름방학 특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계속해서 성인 독서 모임 몇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집에서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복지관이나 아니면 도서관이나 최근에는 이제 문화센터까지 같이 이런 활동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성인 독서 모임으로 시작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중간에 좋은 기회로 교보문고에서 어린이 독서 모임 특강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이제 제의가 들어와서 또 용감하게 또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일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지금 2년째 어린이 독서 모임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연령에 상관없이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 커뮤니케이터라는 저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삶을 위한 이제 3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생활을 이렇게 바쁘게 하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게 비법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저에게는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이제 시간에 대해서는 홀로 멍 때리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이게 아이디어를 계속 내야 되고, 또 저는 독서 모임을 하는 사람이니까 책도 계속해서 읽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했었는데, 이 시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이나 밤 시간이나 가족들이 없는 낮 시간, 그리고 일과중 틈새 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우선 이제 그 시간이라는 표시되어 있는 곳을 가보시면은 4시 반에 스터디 카페에 가 있는 사진이 있죠. 처음에 이제 퇴사를 하고 제가 시간 관리가 너무 안 되었었을 때에는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고 스터디 카페에 가는 거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집이라는 공간은 저에게 휴식하는 공간이었었거든요. 1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이 저에게 일터가 아니라 진짜 집은 정말 저에게 온전한 휴식의 공간이어갖고, 퇴사하고 프리랜서도 일하는 그 기간에도 집에서는 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스터디 카페, 이제 집 앞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 정액권을 끊어가지고 새벽마다 가서 거기에서 책을 읽고 공부하고 명상하고, 이제 그때 이제 블로그 작업들을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아이 이제 등교를 시키고 남편 출근시키고 또 저의 일상을 보내는 그런 것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참 여기 해 사진은 제가 에너지가 너무 떨어졌을 때 저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갖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저희 집 뒤에 있는 산의 전경이에요. 저는 이제 에너지가 너무 떨어지거나 무기력증이 많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뭔가 활력을 돋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때에는 새벽에 산에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좀 자연의 소리나 이런 이제 냄새를 맡게 되면 확실히 그냥 혼자서 집에서 명상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갔다 왔다, 굉장히 상쾌하다라는 생각만으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활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산에 가거나 아니면 공원을 돌거나 하는 식으로 좀 몸을 움직여서 좀 에너지를 얻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보이는 사진에 보시면은
줌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두컴컴해요. 그리고 거기 시간이 나와 있는데 오전 5시 27분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지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7년 차가 되었어요.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명상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이제 책을 읽고 그다음에 감사일기를 쓰는 순서대로 제가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이 일상을 보내는 게 꾸준하게 되니까 주변에서 같이 하고 싶다는 제의가 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때 명상 모임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요즘 온라인 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줌을 열고 같이 명상을 합니다. 그냥 화면을 켜놓고 각자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의 아침 시간을 참 열심히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사진을 보면은 이제 꼬맹이가 자고 있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기 때부터 엄마가 너무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새벽 시간에도 꼭 엄마 옆에서 있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너무 졸릴 때는 잠을 자거나 어쩔 때에는 미리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엄마 내일은 아침에 나하고 산책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데이트 신청을 할 정도로 아침 시간을 엄마가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침 시간의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렸고요. 그다음 혹시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을까 봐 예전에 제가 생활했었던 시간표를 넣어봤어요. 이때 보면은 아침에 이제 그때는 출근 시간이 굉장히 일렀기 때문에 4시 반 정도에 일어났었는데 그때부터 2시간 동안 저의 시간을 갖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점심시간 30분 정도를 활용을 하고 퇴근 후에 이제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고 아이와의 시간을 보낸 후에 잠들기 전 2시간을 저의 시간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최소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내 시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때 잠자는 시간이 너무 적어가지고 생활이 가능할까라고 하시는데요. 점심시간에 한 10분 정도 눈 감고 있으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더라고요. 오후 시간대에 좀 졸릴 때가 있는데 그때 낮잠을 늘어지게 자는 게 아니라 잠깐 눈 감고 5분이나 10분 정도 앉아서 눈 감고 있는 시간만으로 충분히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게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책을 읽고 다음 이제 모임 구상을 하고 어떻게 또 어떤 책을 읽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 콘텐츠 계획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퇴사한 후에는 이렇게 수첩되어 있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보시면은 이게 3P 바인더라고 저의 일과표를 색깔별로 구분해 갖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예요. 다이어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 그리고 가정에 보내는 시간 그리고 나의 원래 본업 일하는 시간, 휴식이나 이동 또는 업무 외의 약속 시간 이런 것들을 컬러별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잘 기록을 해놨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색깔별로 체크를 해보면 아 이번 주에는 내가 자기 개발 시간이 조금 적었네. 이번 주에는 내가 집안일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썼네. 이번 주엔 내가 너무 일에만 몰두했네 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피드백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막 꼼꼼하게 적으실 필요는 없고 내가 대충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뭘 했지? 라고 하면서 기록하는 용도로 시작을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루틴이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의 마지막 부분 보면 스위치 온오프라고 되어 있는 란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저의 최근 일상을 기록을 한 건데요. 저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저녁에 이제 12시까지 이렇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거의 매일 반복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이제는 정하지 않아도 아, 요맘때쯤이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다. 요맘때쯤이면 뭘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무슨 요일에는 어떤 일을 하니까 이날에는 조금 여유가 되겠다라는 게 자동적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보면 굉장히 빡빡하게 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제 저의 하루를 소개하자면 5시에 이제 일어나서 6시부터 업무를 봅니다. 명상 모임을 하거나 그때그때 책 읽기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아이가 등교하기 전까지 또 개인 시간을 갖고 아이가 등교를 하면은 이제 아침밥을 차려주고 이제 남편 출근까지 보고요. 그다음에 10시부터 보통 오후 1시까지 모임이나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모임 있는 날은 주로 이제 모임을 하고 있고요. 모임이 없는 날은 강의나 아니면 다른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대체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하교하는 시간에는 또 간식도 줘야 하니까 아이가 학교에 돌아왔을 때 집에서 엄마가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꼬맹이가 학원을 가 있는 4시부터 저녁 시간 전까지는 또 어린이 독서 모임을 합니다. 그 시간대에는 이제 학원을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어린이 독서 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또 8시에 어린이 수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식사 준비를 하고 퇴근한 남편과 학원 갔다 온 아이와 함께 저녁 식사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9시에 수업이 끝나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개인 시간을 가지면서 12시까지 가족들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각자의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면은 좀 이제 가족하고 보낼 시간이 적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세 식구가 같이 나가고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아이하고 남편하고 많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스위치 온오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수시로 저의 그런 어떤 일상이 바뀌잖아요. 내가 엄마인 나도 있을 거고 주부인 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 원래 본연의 모습이 있을 텐데 이 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 버리니까 이 모드 변신을 굉장히 잘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드 변신을 할 때에는 항상 잠깐 이렇게 멈추고 방문을 이제 닫아 놓는다던가 아니면은 옷을 갈아입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저는 좀 에너지 전환을 시키거든요. 특히 이제 저는 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서재에 들어갈 때는 항상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일할 모드가 되어 있다,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아이가 올 시간쯤이 되면은 조금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이하고 이제 논다든가 아니면 아이를 맞이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나만의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적으로 내가 잘 활용을 할 수 있게 나는 어떤 시간이 가장 비어 있는가, 어떤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시간에 가족들하고 보낼 수 있는가, 그리고 나 혼자만의 시간은 언제 가질 수 있는가, 이 3가지 균형만 잘 맞추시면은 이런 일상에서 충분히 나를 채워가는 시간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공간이 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집에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일상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집에서 책을 읽다가 주방을 봤는데 너무 어지러워. 그러면 갑자기 덮어놓고 또 가서 설거지를 하고 또 이제 주방에 앉아 식탁에 앉아서 보다가 거실을 봤는데 저기 뭐가 보이는 것 같아. 그러면 괜히 화분에 물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이 일상의 균형이 자꾸 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예 그냥 서재방을 만들어 갖고 문을 닫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방을 구분을 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그 전에 조금 이제 집이 협소해서 그 구분을 할 수가 없을 때에는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은 이제 도서관 아니면 이제 나만의 비밀 아지트를 만들어 갖고 그런 공간 활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공간이 주는 힘이 굉장히 큰 게 그 분위기를 딱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일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썼던 방식 중에 하나가 책꽂이로 간이 그 벽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주방 쪽이 보이지 않게 간이벽을 만들어서 그 안쪽에서 이제 제가 책상을 놓고 공부를 하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내가 내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어린이들 공부할 때 쓰라고 독서실 책상 그 칸막이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식탁에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뭔가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구비해 갖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은 이런 그냥 일반 카페 이런 데서 하는 공부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주변에 또 저처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이제 또 향긋한 커피 냄새 맡으면서 이제 책 펴놓고 있으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이제 혼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통. 나의 진짜 모습을 알아줄 친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가족 중에서 특히 남편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왔었어요. 왜냐면은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밖에 나갈 일도 많고 그리고 아이한테 조금 소홀할 일도 많은데 이거를 공동으로 분배해가지고 나의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남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가족들
가족들과의 시간에서 1순위로 남편과의 시간을 두고 있을 정도로 남편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사실 이 커뮤니티라는 부분에서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응원하고 지지하고 나의 어떤 고통을 알아봐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독서 모임이라던가 아니면 스터디 모임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독서 모임에서 굉장히 많은 응원을 받고 있어요. 이제 멤버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해주시기 때문에 읽고 싶은 책도 하고 싶은 활동도 굉장히 많은 응원을 받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뭔가 나의 모든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감받을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는 나 자신과의 소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가 너무 바쁘잖아요. 일상이 정말 너무 바빠요. 특히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본인의 어떤 취향이라던가 아니면 원하고 있는 거, 나에게 지금 부족한 거, 필요한 것들을 눈치채지 못하고 1년이 그냥 후루룩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우리 명절 연휴 동안 나를 챙길 시간이 있었나요? 저조차도 저를 챙길 시간이 없이 정말 식구들 막 이렇게 뒷바라지 하다가 하루가 끝난 것 같은데 그렇게 뭔가 바쁘게 남들을 위한 일상을 살다 보면은 나를 챙길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편에 SNS 그 로고가 그려져 있는 곳을 보면은 소통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나 SNS 많이 하고 있는데 나 내 인친들 많은데 블로그 이웃들 많은데 하면서 소통을 이미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는 소통이 아니고 일방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공감이라던가 진정한 응원은 주고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통은 오로지 사람과 나와의 시간 아니면은 가족과의 시간, 친구와의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남편하고 이제 밤에 같이 운동을 하는 사진을 이제 찍어서 올렸는데요. 저는 이제 거의 요즘 들어서는 거의 매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하고 저녁에 같이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만보도 채우고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이때 이제 아이는 어떻게 키울 것인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은 운동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같이 그때 이제 친해지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무언가를 할 때 또는 제가 에너지가 뚝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져 있을 때 남편이 옆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집에서 응원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이 표정이 밝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 간의 그런 어떤 소통을 통해서 아이하고도 마찬가지로 아이한테 엄마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일러주고 엄마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면은 이 친구도 엄마가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엄마를 굉장히 응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제 아이 하굣길에 만나고 엄마 가서 하고 올게 이러니까 엄마 잘하고 와 이러면서 이제 자기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학원 가겠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면은 훨씬 더 신나게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의 소통. 저는 독서 모임에서 굉장히 많은 응원을 받는다고 했었는데, 그 독서 모임 말고도 이제 찐으로 진짜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의 커뮤니티도 또 있거든요. 이런 1인 기업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나 아니면 보완해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굉장히 많은 응원과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런 뭔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적당한 거리가 있는 관계가 더 많은 이해와 공감을 해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거수일투족 하루 왼종일 같이 연락을 하면서
소통을 하는 친구 말고 정말 내가 하는 일에 응원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일에 공통점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친구들을 구하는 것이 정말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오시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독서 모임이나 아니면 스터디 모임, 아니면 뭔가 내가 취미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간섭과 평가를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고 평가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가족들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일일이 너무 세밀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친근감 있게 친밀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통된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와의 소통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나하고 소통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글쓰기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멋모르고 명상을 시작을 했을 때에는 내가 눈 감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이제 막 깨달음이 막 솟아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또는 일기를 쓰면서 내가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감사한 일도 쓰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괜히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만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족한 일이 있을 때에는 글을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해답이 찾아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는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에 굉장히 몰두했었기 때문에 글을 쓰면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연스럽게 해답이 얻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힘들다라고 하면은 괜히 일기도 써보고 아니면은 이제 손글씨가 힘들면은 워드에다가 아무 말이나 쳐보기도 하면서 또 기분이 나쁠 때는 가끔 욕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나의 속에 있는 거를 계속해서 털어내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중심이 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에게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내가 있고요. 엄마이거나 아내인 내가 있고요. 직장인이거나 주부인 내가 있어요. 나라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주어진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하고 살려고 하니까 중간에 이제 가장 빼기 쉬운 나를 자꾸 빼면서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가족들을 먼저 챙겨야 되고, 그리고 회사 일을 먼저 해야 되고, 또는 이제 집안일을 먼저 해야 되고, 뭔가 타인을 위한 삶만은 계속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가장 챙겨야 될 것이 나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는 깜빡깜빡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커다란 동그라미를 보시면은요, 엄마와 아내가 가장 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아이를 낳고 나서 우선순위가 아이 위주로 바뀌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가 갓난아기일 때는 모든 거를 다 엄마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나로서 사는 삶보다는 엄마로서 사는 삶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아이 위주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는 처음부터 엄마였었던 것처럼 나는 접어두고 엄마인 삶만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인 삶과 직장인과 주부의 삶은 아주 조금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회사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중이 클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여전히 나라는 거는 이렇게 작은 점같이 조그맣게 나와 있게 되죠. 또는 어떤 분들은 워킹맘들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바쁘잖아요. 출근도 해야 되고 회사에서의 또 시간도 있고 회사에서 커뮤니티라던가 회사에서의 그런 어떤 직함도 있을 거고 내가 맡은 일도 있을 거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집에 와서는 또 자녀를 돌봐야 되니 거기에서 또 오는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워킹맘들의 가장 큰 부분이 죄책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일을 하느냐고, 내가 뭔가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한테 쏘는 시간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에 죄책감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라는 사람은 정말 저 멀리 동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진짜 거의 번아웃이 올 정도로 너무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원의 중심을 조금 바꿔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게 생각만 조금 전환을 시키면 되거든요. 내가 먼저고 내가
엄마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직장인이기도 하고 주부이기도 한 거야 라고 생각을 조금 전환시키는 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가족들만을 위한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꾸린 내 가정에 내가 낳은 내 아이의 일부분을 나를 나눠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가까운 걸로 우리 어머니들은 특히 이제 식사 준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 식사 준비할 때 어떻게 하세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위주로 하세요? 아니면은 남편이 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하세요? 여기서부터도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생활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식구들이 아무도 안 먹어도 제가 먹고 싶은 거 먼저 만들어서 먹거든요. 먹고 싶은 사람이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면서. 근데 그렇게라도 하는 게 이게 내가 나를 자꾸 위해줘야지 식구들도 저를 존중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나를 존중해야지 가족들이 존중을 하고 저희 가족을 보는 다른 사람들도 저를 존중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위주로 제가 먼저 생활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아이한테도 엄마가 먼저야 라는 거를 항상 인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은 놀아달라고를 못해요. 그래서 미리 엄마 몇 시에 시간이 돼? 라고 물어보고 저의 일정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시간에 맞춰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이야기를 하곤 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육아에 너무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한편으로는 저도 거기에 대한 좀 미안함이 있어요. 아무래도 직장인이었었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데 그래갖고 저는 아이의 이름으로 그 데이를 만들었어요. 우리 아이의 날 이렇게 해갖고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우리 아이만을 위한 시간. 이 친구가 만약에 엄마 나 오락실 가서 게임하고 싶어 이러면은 현금을 잔뜩 바꿔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을 한다던가 아니면 엄마 나 놀이동산 가고 싶어 그럼 날짜를 미리 정해서 단둘이 이제 놀이동산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논다던가 하는 식으로 충분히 이 친구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서 저를 많이 챙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갈고리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야. 그 다음에 엄마이고 아내이고 그 다음에 직장인이고 주부인 거야. 그래서 나만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드렸었던 다이어리 보시면서 나는 하루 중에 어느 시간에 많이 할애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쏟고 있는가, 그게 바로 나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고 있는 시간대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조금씩 균형을 맞춰 가시는 거예요. 아, 내가 아이한테만 너무 신경을 많이 썼구나. 그러면은 내 시간을 조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애를 쓴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거를 보고서는 시간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중심이 되는 삶에서 일단 온전한 나, 가족과 함께하는 나, 삶의 가치를 채우는 나를 어떻게 채워가느냐. 우선 온전한 나로 살기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만의 힐링 포인트 찾기, 그리고 언제나 내가 우선순위일 것,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굉장히 막막하실 거예요. 나는 누구지? 나는 대체 뭘 하고 싶은 거지? 나는 뭘 좋아하지? 내 취향은 뭐지? 특히 우리 이제 물건 많이 소비하시잖아요. 이럴 때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디에 소비를 많이 하는가? 내가 마음이 헛헛했을 때 찾는 거, 뭐 먹을 거를 찾을 수도 있고 예쁜 그릇이라던가 아니면 액세서리라던가 아니면 화장품이라던가 평소에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있지? 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내가 여기에 돈을 왜 많이 쓰는 거지? 라고 하는 의문으로 계속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돈을 많이 쓰는 것에 이렇게 딱 초점을 맞춰갖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왜 사고 싶을까? 내가 이게 왜 자꾸 여기다가 돈을 쓰는 걸까? 집에 이렇게 많은데 왜 나는 자꾸 이게 사고 싶은 건가? 라고 하면서 물음표를 이어가다 보면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갖고 예쁜 그릇에다 밥을 먹고 싶은 욕구가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정말 지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갑자기 슉 넘어가서 말도 안 되는 답이 나왔지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물음표를 이어가시다 보면 본인만의 답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하다못해 정말 먼 과거로 가서 어린 시절부터 부족했었던 것까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내가 시간을 언제 쓰는지 시간표를 한번 짜보는 것도 좋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에 집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만의 힐링 포인트 찾기. 하루 중에 굉장히 바쁘게 생활을 하다가 언제 가장 편안한지, 내가 가장 편안한 시간이 언제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가족들 다 잠들고 이제 샤워까지 마치고 나서 혼자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 그 시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주부이신 분들은 이제 가족들 다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가고 이랬을 때 집안 청소 싹 해놓고 햇살 맞으면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예쁜 찻잔에다가 차를 마시는 시간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막 정말 열심히 뛰어가지고 땀을 흘리는 그런 운동하는 시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평소에 어떨 때 가장 편안한지, 어떨 때 기분이 가장 좋은지, 그리고 어떨 때 온전한 나로 있을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해 보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 하루 중에 내가 좋아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으면은 막 다른 일로 너무 바쁘더라도 그 시간을 보고 또 힘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충분히 나를 채워가면서 다른 활동을 할 때 에너지를 또 쏟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나의 힐링 포인트는 무엇인가? 나는 언제 진정한 휴식을 하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나 내가 우선순위일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족들보다도 내가 항상 우선순위일 것. 나는 항상 0순위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1순위, 2순위를 찾는 거예요. 1순위, 2순위를 먼저 찾고서는 나는 저 밑에 내려가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우선순위,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나의 욕구를 충분히 이야기해도 모두가 저를 존중을 한다면 충분히 들어줄 거거든요. 우리 보통 이제 내가 욕구를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할 것이 두려워갖고 얘기를 못 한다거나 아니면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게 귀찮아서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연습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충분히 설득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말하고 조금 불편한 관계가 되더라도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어필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알아서 저를 존중해주는 걸 느낄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이거는 타인보다도 가족들한테 가장 우선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나는 이거 하면 너무 좋아. 나는 이거를 좋아해. 나는 이 시간이 너무 필요해. 라는 거를 가족들한테 계속 얘기하면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 거예요. 안 하던 거를 하네? 막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다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나. 가족 안에서의 나도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때 내가 가족들한테 시간을 쓸 것인지 나한테 시간을 쓸 것인지 이게 나한테 시간을 쓰기로 결정했으면 다른 것들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해갖고 그거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내 시간 못 가진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항상 이 선택과 집중이 안 돼서 둘 다 잡고서는 막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동동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꼭 잡고 그거를 후회 없이 하시면은 자꾸 이거를 연습을 해보시다 보면은 나중에 못한 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저거는 내가 다음에 하면 되지 라는 여유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택과 집중,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도 선택과 집중한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려받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한테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 저희 남편은 이제 말을 할 때 약간 이제 경상도 억양에 들어가서 발음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예전에는 무슨 말을 하면은 약간 명령조 같아가지고 약간 괜히 반항심도 들고 막 하기 싫은 마음도 들고 했었는데 남편이 이제 제가 얘기한 거를 듣고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해줄게 라면서 선뜻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이렇게 말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행동까지 조금씩 서로 배려하는 연습을 많이 연구해 보시면은 사실 다들 원하는 게 있는데 말하지 않아서 몰라가지고 오해가 생기거든요. 이 자꾸 얘기를 하셔야 돼요. 바라는 거. 네가 원하는 건 뭐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원하는 거를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이렇게 한 공간에 살고 있더라도 내 생각 다르고 식구들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통과 배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족
안에서도 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가족들 간의 사이에서도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보통 보면은 어머님들은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막 식구들 이렇게 원하는 거, 이제 원하지 않는 것까지 정말 열심히 신경 쓰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제 챙기고 하는데 막 정작 가족들은 내가 그거를 챙겼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 라는 거를 가족들하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저도 이제 남편한테는 물론이고 아이한테도 항상 물어봐요. 엄마가 너한테 부족한 게 있어? 엄마가 더 해줬으면 좋겠는 게 있어? 라고 하면은 이 친구도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게임하는 시간이 너무 적은 것 같아. 내가 책을 30분 읽으면 30분 게임하게 해줄 수 있어? 이러면서 타협할 수 있는 걸 계속해서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요. 막 처음에 이제 저도 이거를 시도를 했을 때 막 이렇게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엄마 또 어디서 무슨 책 봤어? 이러면서 안 하던 거 한다고 막 물어보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연습이 되니까 나중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속에서의 나, 이것도 가족하고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회도, 가족도 작은 사회 속의 하나거든요. 어쨌든 가족하고도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하는 인간관계랑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있으면서 아이한테 집중 못하는 거, 집에서 뭐 못했었던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할 때는 일을 하시고 집에 와서는 회사에서 못했던 거, 놓쳤던 거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집중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선택과 집중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항상 못했던 게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까 그렇게 할 걸, 이거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기를 조금 내려놓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시면은 이것도 자연스럽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확립을 하셔야 돼요. 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챙겨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종종 이제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지? 그리고 내가 지금 회사에서 해야 될 게 뭐지? 사실 가정에 있었던 일은 조금 놓쳐도 막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회사 일 같은 경우는 놓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는 또 회사에서도 또 멋지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미리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조금 나의 어떤 일정이라던가 내가 해야 될 일 목록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핸드폰이 굉장히 잘 나와 있잖아요. 스케줄 앱이라던가 아니면 메모 앱이라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나한테 채팅하기 같은 기능 이용하셔가지고 거기에다 수시로 메모하면서 우선순위를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당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 와서는 뭔가 아이한테 죄인 같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뭔가 내가 일에 다 매진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가정도 잘 꾸리고 있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응원을 하면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처음에 아이를 낳고 이제 복직을 했을 때 한 2년 정도는 항상 이렇게 위축됐었어요. 왜냐면은 갓난아기가 있다는 그런 어떤 갓난아기가 있다는 게 뭔가 저에게 핸디캡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갖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애한테 내한테대로 미안하고 이런 양가 감정을 항상 가지고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한테 그런 응원을 하지 못했었던 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후로는 이제 독서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당당한 나를 응원하는 그런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당당해지고 회사에서도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특히나 당당한 거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또한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피드백이 왜 중요하냐면 나는 수시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멈춰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계기를 갖지 않으면 나중에 번아웃이 오게 돼요.
아,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라는 그런 번아웃이 오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멈춰서서 1년 동안 내가 해왔던 거, 내가 가장 잘한 거, 또는 내가 가장 아쉬웠던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결산이라고 해가지고 1년 동안 내가 새롭게 시작했었던 거, 또는 내가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었었던 거, 얼만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점검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구나, 이것들을 조금 더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제 지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나아가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그렇고 가족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하실 때에도 항상 내가 중간 지점이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순간에 내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가족과 사회 사이사이에 나라는 존재를 계속해서 넣어가면서 중간중간 멈추는, 중간중간 휴식하는, 중간중간 나를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라고 권하고 있어요. 이게 나를 놓치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다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게 되거든요. 설령 못하고 있어도 내가 나를 챙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 못해도 괜찮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하게 되지 자책하게 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항상 내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나에게 많이 할애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모든 저의 일상이 다 콘텐츠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콘텐츠고요. 아이하고 도서관 가고 책 읽는 것도 콘텐츠로 해갖고 어린이 독서 모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강의하는 거, 직장인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1인 기업이 됐어요? 하면서 그것도 저의 일상이지만 이것도 저의 콘텐츠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이번 달에는 가계부 정리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은 그것도 또 콘텐츠가 돼갖고 사람들하고 같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걸로도 이제 모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나를 집중하면은 그것은 자연스럽게 콘텐츠로 만들어진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의 일상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좋아하는 걸 함께 할 친구들을 찾으면서 생활을 해보시다 보면은 기회는 자연스럽게 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딱 1시간 마쳤네요.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